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때 보시더라도 1개월 전입니다. 1개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 돌파 가능성이 있냐? 그때가 제 예상 실적 발표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3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3주 전에도 빠질 때마다 담아가자. 계속해서 주가 폭락의 원인 바닥은 어딘가.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빠질 때마다는 담아가자. 이렇게 3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1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11일 전에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홀드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분들은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위부터 시작해서 5위까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테슬라는 아예 없죠. 알파벳, 엔비디아, 그 다음 아이온큐, 비트마인, 그 다음에 지금 싹스를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자, 중요한 것은 테슬라는 어디쯤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테슬라는 19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19위 정도 되고 있으니까 뭐 엄청나게지만 이제 안 사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11억 1천만 달러를 샀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샀죠. 근데 판 것도 9억 9천만 달러를 팔았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샀다 팔았다만 엄청나게 했다는 거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먹은 게 있냐 하면 먹은 게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일단 장이 움직였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때입니다. 요때 지금 11월 지금 6일이죠. 2025년도 11월 6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지금 이제 11월 5일까지입니다. 자, 그때까지 몹속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양이 있죠. 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꺾였다는 겁니다. 꺾였다가 V자로 올라온 상태 있죠. 밑에 있는 것은 QQQ 차트인데 QQQ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꺾였다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상당히 어려운 장이 요번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도 거의 플랫한 건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빠질 때마다 들어갔으면 먹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탄해가지고 먹었다는 것보다는 더욱더 많은 손실만 났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은 찾았다.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은 찾았는데 여기서부터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해가지고는 결론적으로 손실만 났다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어떤 형태로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의 매매 분석을 할 줄 알아야만이 다음부터는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양주들은 자, 빠질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는 먹을 게 없고 아무래도 좀 빠진다 하더라도 들고 있었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좀 움직임 폭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고점과 저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몸통만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움직임 폭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 움직임 폭을 본다면 7%, 8%밖에 되지 않고 있죠. 여기서 단타 쳐가지고는 먹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샀는데 아직까지 수익을 못 나신 분들은 내가 고점에서 물려서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난다. 자, 성급한 분들이죠. 3개월밖에 지나지가 않았고 시간이 흘러야 답이 나오는데 적어도 1년 이상 됐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됐냐. 자, 그걸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몇 개월 안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 선물 옵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은 일단 다 깨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일단 심리 싸움에서 지면은 모든 게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항상 일단 부족한 자금이 아니라 넉넉한 자금, 내 자금으로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빠질 때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빠질 때마다 눌릴 때마다 들고 계속해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파란 선 있죠. 이건 주식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하얀 선 있죠. 그 위에 있는 하얀 선,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죠. 자, 그거 자체를 보시게 되면 펀딩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펀딩 숫자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계속해서 들어와서 홀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기관들은 빠졌을 때 사가지고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했으면은 뭐 훨씬 더 이렇게 주가가 좀 빠졌더라도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질 때 좀 매수하셔서 계속해서 매수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GM의 크루즈가 일단 지금 이제 돈을 갖다 넣으면서 손실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로보택시를 갖다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8년 동안에 돈을 갈아 넣었던 돈이 12.1빌리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차라든지 지금 웨이모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느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은 가벌먼트에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돈이 계속해서 걔들도 들어
들어갔겠죠. 근데 불구하고 됐던 것은 가버먼트 도움 없이는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다. 웨이모 마찬가지로 뒤에 구글이 있었다는 거죠. 구글이 있으니까 구글에서 번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계속해서 땡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면서까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돈을 계속해서 넣었다는 거죠. 얘들은 다른 데서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한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똑같은 차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것들이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더 많은 일단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라든지 많이 보유하고 있겠죠. 결론은 데이터 싸움인데, 데이터 싸움에서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지금은 테슬라가 좀 더 앞서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비용적인 코스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테슬라가 앞으로 조금 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물론 약간의 마켓 쉐어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그래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독보적인 우위에 점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이 뜨고 있죠. 자율주행으로서 완전 100%를 했다는 겁니다. 셀프 드라이브를 갖다가 V14.1을 가지고 2012.3마일 정도를 갖다가 스스로 했다는 거죠. 한 번도 인간의 개입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있죠. 해킹 당하기 전에서부터 보신 분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때 있죠. 350불 때 깨질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고. 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이 들어와서 다들 일단 좀 타고 있죠. 타고 계시고 또 몰고 계신 분도 계신데, 자, 요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타보고 계속되는 그런 풀셀프 드라이빙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떨어져도 갈 수 있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풀셀프 드라이빙이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일단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앞서서 본다면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로봇이 되겠죠. 옵티머스가 아무래도 여기서 계속해서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또 단계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볼 때 정말로 일단 좀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팔 필요는 없겠고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지금 목표 주가 있죠. 프라이스 타겟. 자, 요 안에서 뭐 471불도 주고 있고 410불, 500불, 600불, 뭐 2600불도 주고 있는데, 자, 그 안에서 과연 옵티머스의 가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왠지, 자, 그게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한 471불 정도로 주고 있는데, 자, 거기서 한 19% 정도는 옵티머스의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들어가 있다. 그 이유는 국제시장 진입의 잠재력이라든지 로보택시와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다른 데는 470불 정도 주고 있는데 111달러 정도가 옵티머스에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 2035년도까지 125만 대 판매 사스 모델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는 410불 불 케이스로 본다면 800불까지도 본다는 겁니다. 25억 달러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3천억 달러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이유는 노동 대체에 따른 내부 비용 절감, 오펙스 이런 것들에 절감이 있겠고,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는 500불 정도 줄 수 있는데 36%가 옵티머스의 가치로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9조 달러의 템 시장 중에서 핵심 플레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4,04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600불까지 주는 데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데나이브스겠죠. 1조 달러 정도의 가치 비중이 들어가 있다. 이 안에는 뭐 AI도 있고 풀셀프 드라이빙 다 포함해서 1조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AI 슈퍼 사이클의 핵심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의 90%까지도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 알크 같은 경우는 2600불 2029년도까지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 반영된 것은 없다. 로봇택시 위주로 평가되겠고 로봇은 추가적인 콜옵션으로 간주된다면 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겠죠. 근데 가장 적정한 것은 아무래도 데나이브스가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기업 가치의 9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걸 갖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로보택시가 45%, 옵티머스 19%, 풀셀프 드라이빙 17%, 그 다음에 자동차 12%, 에너지 기타 6%, 즉 옵티머스를 한 19%를 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테슬라의 시총을 갖다 1조 3천억 달러로 가정했을 때 옵티머스 사업부의 단독 가치만 하더라도 2,470억 달러, 약 한 345조 원 정도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거만 가지고도 도요타, 디즈니하고 똑같은 지금 이제 시총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옵티머스 하나가 지금 이제 도요타라든지 아무래도 디즈니하고 같은 그런 시총을 맞먹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높은 밸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시장이 일단 잠재력, 로보택시의 기술적인 시너지 효과,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만큼 일단은 앞으로 옵티머스가 상당히 발전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이치뱅크입니다. 도이치뱅크는 주당 111달러의 기여도와 자, 2035년도의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단 DCF를 통해서 가치를 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자체를 111달러 정도가 기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 이유로 본다면 2035년도까지 아무래도 125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판매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연간 50만에서 60만 대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판매가 되지 않겠는가, 설치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 정도로 인해서 산업 현장을 넘어서서 가정의 영역까지도 침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가격은 아무래도 평균 가격이 있죠. 자,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가 25,000달러로 가정했을 때 연간 매출은 310억 달러, 약 44조 내, 43조 내 이루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해당 매출에 대한 멀티플을 갖다가 30배수 적용한다. 자,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했을 땐 주당 한 111달러 정도 도출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470달러의 한 24%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옵티머스가 단순한 비용의 절감 도구가 아니고 테슬라의 차기 매출 성장의 엔진이다. 자, 그 점에서 정량화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히 지금 이제 아무래도 높은 멀티플 30배수를 줬던 이유는 로봇이 하드웨어가 아니고 그 위에서 구동되고 있는 AI 소프트의 가치를 갖다가 높게 평가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내부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노동의 대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아담 조나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동차 대가니까 또 노동 대체의 경제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가설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전 세계 직원이 12만 5,665명 중인데 그중에 10%를 옵티머스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비용의 절감액을 본다면은 로봇 한 대당의 시간당 운영 비율을 5달러로 가정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시간당 비용이 25달러로 지금 이제 노동자 비용이 이렇게 했을 때 20달러 정도 일단은 차이가 난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0%의 대출만 한다더라도 약 25억 달러 정도, 3조 5천억 정도의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델에서 로봇 한 대의 순 현재 가치, 넷 프레젠트 밸류가 20만 달러로 산출이 된다. 한 대당 지금 요 정도 됐을 때 그만큼 일단 지금 이제 많은 비용의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또 그래서 목표 주가를 갖다가 지금 이제 베어 케이스는 200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800달러까지 설정했을 때 자, 아무래도 불 케이스를 800달러로 가정해 보면은 옵티머스가 자율주행의 네트워크와 결합되면서 포괄적인 마진을 창출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다른 것보다는 특별히 노동시장의 한탄 1%만 대체한다더라도 옵티머스 사업부가 3천억 달러, 42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로봇을 외부에 한 대도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장의 자동화만으로도 막대한 기업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든 회사이면서 동시에 로봇의 최대 고객이기도 한 것이 아무래도 테슬라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정도에서 이만큼의 일단 가치 평가를 주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RBC 캐피탈 한번 보겠습니다. RBC 캐피탈 같은 경우는 2050년도까지 9조 달러 정도의 시장의 지배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2050년도까지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의 템 시장이 있죠. 총 시장 규모, 토탈 어드레스 마켓이 9조 달러, 즉 말해서 1경 2,6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실 때 로봇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충분히 일단은 먹을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시장 점유율 이제 매출을 본다면 시장 규모는 가정용이 33, 농업이 21, 제조물료 12, 그 다음에 소매란지 상업이 11% 순으로서 로봇이 보급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테슬라가 전체 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할 것이다. 그래서 옵티머스 관련 매출만으로도 4,040억 달러, 즉 565조 원으로서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자, 특별히 테슬라 전체 가치 한 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옵티머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로보택시가 37%, 그래서 이 두 개가 양대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회사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 비중이 많은 것이 로보택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웹부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ARNG 로보택시 생태계로서 정의되면서 목표 주가 $600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테슬라의 ARNG 자율주행 기회다가 1조 달러 즉 1,400조 원 정도의 가치를 단독으로 창출한다. 자,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2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장기적으로 3조 달러의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 이유가 옵티머스와 FSD다. 자, 그렇게 말을 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옵티머스가 테슬라 가치의 90%를 차지하게 된다. 자, 그렇게 웹부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전기차 로봇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자금줄의 역할에 겹치면서 본질적인 가치는 결국은 로봇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이런 것들은 로봇을 하기 위한 지금 이제 수단이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로봇이 중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비용 구조라든지 수익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 원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가 2023년도만 하더라도 25만 달러. 근데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본다면 한 3만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뭐 15만 달러 그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최대 15%까지 뭐 40%까지도 하락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유를 본다면 공급망의 다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중국 등지에서 대량으로 공급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아무래도 중국하고 수출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설계의 단순화, 테슬라의 통합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배선, 부품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조립 비용을 낮춘다는 거 있죠.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수직의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르게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들. 자, 그런 의미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들. 자, 그렇다면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땐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드웨어 마진은 높지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풀셀프 드라이빙의 구독처럼 월간 사용자에게 월간 AI 노동 구독료 이런 거를 청구하거나 앱스토어처럼 로봇에게 새로운 기술, 뭐 요리라든지 피아노 연주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모델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조업 수준이 10에서 15%가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이 30에서 5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요거 자체를 만들어서 비용 자체는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일단 수익은 소프트웨어처럼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겠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일단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손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손해 재설계라든지 생산 중단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2025년도 말까지 5,000대의 생산을 목표로 했던데 손과 팔 요 부위에 대한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들. 자, 그 이유로 본다면 인간의 손이 27개의 뼈와 관절 그리고 수천 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진 진화의 걸작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를 모방하기 위해서 22자유도를 가진 로봇손을 개발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성과 정밀도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를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손가락 마디마디에 들어갈 만큼의 작으면서도 강력한 힘을 내고 있는 초소형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현재 공급망에서는 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들. 테슬라는 이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나 양산의 수율을 맞추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쥐면서 동시에 무거운 물체를 덜 올리는 그런 촉각 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동기화가 요구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산은 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이후에는 본격적인 양산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 분석 자체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재무 모델링에 기반한다면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좀 운명적인 차원에서 전환을 전제로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5조 달러 정도, 3경 5조 원 정도의 가치의 회사로 만들 것이다. 자, 그렇게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구 비료에 일단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40억 중에서 자, 로봇 대비 비율이 1대1 이상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2대1까지 가져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00억대에서 200억대의 로봇이 필요하다는 것들, 인구 비료에서 수요가 많다는 것들, 인간의 생산량, 테슬라가 이 중에서 10억대 정도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수천 달러의 수익을 남긴다면 25조 달러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들, 또한 무한 경제 성장이 된다는 거겠죠. 노동의 제약 요소가 아닌 지금 이제 자원이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 자체가 GDP는 현재의 선행적인 성장이 아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폰 노이만의 프로모 개념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생산량 천문학적인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기계를 복제하면서 생산하는 자기보적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100% 자동화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데 지금부터는 없고, 옵티머스의 전용 공장은 옵티머스가 부품을 나르고 조립하고 품질 검사라는 완전 무인 자동화 공장. 자, 그렇게 했을 때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 인건비가 지로가 된다. 자, 제조 원가는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 그로 인해서 테슬라는 로봇 가격을 2만 달러 밑으로 낮추면서도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갖고 간다.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보시죠.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건 P 레이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 레이쇼인데 이건 TTM 기준입니다. 과거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요때 있죠. 요때가 2021년도입니다. 막 일단 테슬라 자동차가 갈 때, 자, 그때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 엄청나죠. 그때가 밸류에이션이 1300배 되고 있었습니다. 1300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달렸다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달렸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죠.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 300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1300배가 돼도 저 꿈을 가지고 달렸다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달릴 때는 아무래도 주가가 고평가돼 있어도 달렸다. 지금도 꿈을 가지고 달리는 거지, 이거 자체가 무슨 실적을 갖고 달리는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 꿈을 갖고 달릴 때는 주가가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요 밸류에이션 요것만 가지고 테슬라를 지금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 있다. 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들고 가는 전략들, 빠질 때마다 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어디가 여기가 고점이 되면서 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